독일 차세대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최근 이적 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티모 베르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VfB 슈투트가르트 유스팀을 시작으로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섭렵한 뒤 RB 라이프치히의 간판 공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티모 베르너. 현재 리버풀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에 이어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너는 이 세 팀 중 어느 팀과 가장 궁합이 잘 맞을까요? 리버풀.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개겐 프레싱을 활용하는 리버풀.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을 갖춘 베르너에게 안성맞춤? 리버풀의 공격수 사디오 마네, 로베르토 피르미노, 모하메드 살라로 이어지는 일명 마누라 라인. 쟁쟁한 공격수들 사이에 베르너의 주전 자리는 사실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이들을 대체할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2021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시작되면 마네와 살라가 전력에서 잠시 이탈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고자 베르너에게 접근했습니다. 율리안 니겔스만 감독의 라이프치히에서 공격의 핵심 선수는 단연 베르너입니다. 4-2-2 전술에서 주로 투톱의 왼쪽 공격을 맡은 베르너는 단순히 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측면으로 넓게 벌리거나 중앙으로 좁혀오며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적극 활용하면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줍니다. 또 수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을 모두 공격에 가담시킨 상태에서 간격을 좁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지시하는 니겔스만의 전술에서 베르너는 상대 수비에 혼선을 주고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위르겐 클롭 감독은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베르너의 리버풀 이적설은 2020년 겨울 이적 시장 때도 돌았습니다. 당시 리버풀은 미나미노 타쿠미를 영입하여 이를 부인했지만 미나미노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현재 클롭 감독은 마누라 라인의 위치를 여러 차례 바꾸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클롭 감독에게 베르너 영입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나미노 외엔 별다른 선수 영입이 없었던 리버풀, 이번만큼은 베르너의 영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19-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베르너는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토트넘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베르너는 환상적인 플레이로 무리뉴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거기에 지난 1월부터 부동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부상으로 생긴 공격수 부재로 꽤나 고생이 많았던 토트넘. 최근 케인의 이적설이 불거지자 그의 대체자로 베르너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기존의 케인 원톱 체제로 팀의 득점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케인과 달리 제공권보다는 빠른 발과 순간 침투가 장점인 만큼 원톱보다 투톱에 더 잘 어울리는 유형의 공격수죠. 최전방은 물론 왼쪽 측면 플레이까지 가능한 베르너의 영입은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과의 호흡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 영입은 케인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야만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최근 새로운 홈구장을 지으며 637밀리언 파운드, 약 9,7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은 토트넘은 케인을 이적시켜 이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만약 케인이 팀에 잔류할 경우 베르너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토트넘처럼 베르너를 투톱으로 기용하기 위해 원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 독일 선수라면 누구나 바이에른 뮌헨을 꿈꾸죠. 사실 베르너가 원하던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베르너는 뮌헨으로 가기 위해 라이프치히와의 재계약을 미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여름 당시 뮌헨은 베르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국대 경기에서의 부진. 미로슬라프 클로제, 루카스 포돌스키를 이어 독일 대표팀을 책임질 스트라이커로 기대를 모았던 베르너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였죠. 베르너는 결국 뮌헨 이적에 실패하고 라이프치히와 4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20 시즌 나겔스만 감독팀에 합류하면서 베르너는 25경기 21득점을 기록하며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뮌헨의 대항마로 떠오르게 되죠. 뮌헨은 마치 자신을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복수하듯이 맹활약하는 베르너를 보고 겁을 먹은 걸까요? 뮌헨의 한지 플릭 감독은 인터뷰에서 베르너를 영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원톱 체제만이 아닌 투톱 전술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플릭 감독은 탁월한 위치 선정과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갖춘 베르너의 영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베르너와 레반도프스키의 투톱 조합, 말로만 들어도 어마어마하네요. 뮌헨은 오래전부터 맨시티의 윙어 르로이 사네의 영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30대를 훌쩍 넘어 언제 기량이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접어들자 그의 대체자 영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뮌헨은 같은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이적이라 리그 적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레반도프스키와의 투톱 조합은 물론 그를 대체할 자원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베르너를 가장 최우선 타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뮌헨을 보고 베르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활동량, 골 결정력, 그리고 최전방은 물론 측면 플레이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함을 갖춘 베르너는 어느 팀에서든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공격 자원임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베르너의 바이아웃 금액은 고작 50밀리언 유로, 한화로 약 665억 원. 출중한 실력에 가격까지 저렴하니 많은 팀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겠는데요.
주전 경쟁은 치열하지만 플레이 성향상 궁합이 잘 맞는 리버풀. 돈이 관건이지만 합류만 한다면 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 자신을 무시했던 한때 워너비 클럽 레반도프스키와의 조합이 기대되는 바이에른 뮌헨. 현재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는 베르너의 마음은 이미 뮌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영국으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사실상 돈이 많지 않아 베르너 영입은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베르너가 현재 물오른 기량으로 당당히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에 도전장을 내밀어 주전 경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치비였습니다.